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긴 글이지만 부디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. 엄마와 결혼 문제로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. 전에도 결혼 문제로 글을 올려 톡에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네요. 리플 올려주신 님들 말대로 집에 돈 한 푼 주지 않고 저도 돈 모으고 집에도 쌩까고 있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입니다. 정말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봐요.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사 먹거나 굶거나 밤에 잠만 자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몇 달 동안 밥 먹어라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엄마 제게 그러더군요. 나 내일부터 입원하니 내일부터 병원에 와서 수발 들어라 하더라고요. 그 죽고 못 사는 큰 아들이며 거의 며느리 삼으신 큰 아들 여친이며 더 죽고 못 사는 작은 아들의 작은 아들 며느리는 어쩌고 4월에 시험 잡힌 새벽달 보고 나가고 밤이슬 맞으며 들어오는 한시가 급한 딸내미 보고 병원에 틀어박혀 수발을 들라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한 달 동안이나 말입니다. 뭐 당연 수발들 사람 저밖에 없겠죠. 저도 잘 알죠. 여자고 엄마도 여자이니까요. 허리 수술하며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밥이며 화장실 수발 다 들어야 합니다. 저도 아주 잘 압니다. 며느리가 그런 거 하겠습니까? 아니면 그런 거 며느리한테 시키겠습니까? 시킨다 한들 며느리가 그거 하겠습니까? 저밖에 할 사람 없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명령을 합니다. 사이가 안 좋아서 서너 달 동안 밥 한 번 차려주지 않은 딸한테 말 한 번 건네지 않은 딸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. 그래도 딸이니까 사정 다 아니까 저는 엄마의 병수발 했습니다. 한 달 동안 엄마 목욕에 화장실 수발에 다 해도 고맙단 말 한마디 없습니다.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. 제가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. 남자친구 얼굴 한번 보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인간 안 본다고 필요 없다고 딱 잘라내는 사람이고 그러고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땐 남친한테 저 부탁한다고 해놓고 쌩하고 집으로 가 버리더군요. 입원하기 전에 응급실 실려갔을 때 집에 전화했는데 와보지도 않고 그냥 자고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선 응급실이다 그러면 맨발로 뛰어오던데 저는 치료하고 좀 나아져서 새벽 5시에 들어가니 쿨쿨 자고 있더군요. 나 자식 맞는가 싶더라고요. 남친은 밤새고 회사 갔는데 말이죠. 한 번도 병원에서 밤샌 적 없고 1시간 와있다 갔습니다. 퇴원해서 병원비도 100만원 중 100만원 남친이 내고 60만원 엄마가 냈는데 그걸로 한 달 동안 요새 떨었습니다. 돈 깨졌다고 그래서 결국 갚아줬습니다. 그리고 남친이 병원에 붙어 있으면서 밥 못 먹는 거 알면서 밥 해다 주거나 밥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사실 이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거죠. 저는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 딸이었으니까요. 저한테도 그리하지 않은 엄마인데 설마 제 남자친구에게 아휴 바라면 안 되는 거죠. 그래도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는 저는 이것이 인사시킬 기회라 생각해서 남자친구 보고 죽 사와라 과일 바구니 사오라 시켰죠. 그런데 어쩌는 줄 아십니까? 심심하다고 병원에서 고스톱 치잡니다. 수술한 사람이 그것도 딸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인데 예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허물이 없는 건지 열심히 져주고 퇴원한 뒤 심심하다고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 시켜달랍니다. 해줬습니다. 밥도 사달랍니다. 같이 노래방도 가잡니다. 갔습니다. 시도 때도 없이 오라고 합니다. 회사도 째고 오라고 합니다. 부르면 와야 하는 거라고요.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 이용해서 강자를 부리는 거였죠. 자기 소중한 큰아들 작은아들 그렇게 불러보시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정말 억지 장군입니다. 그러고서 이제 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더니 시험하는 중이라고 말하더군요. 이때까지 시험한 거라고 어쩌는지 보려고 했다 하는데 무슨 면접 봅니까? 사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. 엄마는 제가 엄마 소유물인 줄 압니다. 저는 내년에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. 2년 넘게 사귀었거든요. 결혼 반대 이유가 7살 나이차 때문입니다. 참고로 큰오빠 저와 7살 차이 나고 큰오빠 여자친구 저와 동갑인데 전혀 반대 안 합니다. 결혼할 거라니까 저보고 2억 5천 내놓고 가랍니다.
얼마 전 뉴스에 나왔는데 초딩 때부터 키우면 그 정도 돈 든다고 했다고요. 그 뉴스 방송 어디인지 폭파해버리고 싶습니다. 키워줬으니까 그 돈 내놓고 가라고 하는데 2억 5천이라는 말에 웃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 너무 열받아서 오빠들한테도 그 돈 받으라 했습니다. 그러니 엄마 하는 말이 넌 4년제 갔잖아. 이럽니다. 이 소리 너무 지겨워요. 5년째 이 소리입니다. 그래서 싸웠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제대로 따져볼까 이러면서요. 네, 저 공부 못해서 지방 사립대 4년제 나왔습니다. 제 작은 오빠는 지방 전문대 나오셨고요. 제 잘난 큰 오빠는 삼수만 하셨습니다. 아, 고등학교도 한번 재수하셨군요. 그 시절엔 고등 재수도 좀 빈번한 편이었었거든요. 뭐 스펙 비슷하지 않습니까? 저 너무 열받아서 돈 든 거 다 따졌습니다. 고등학교 때까진 다 똑같다 치자고요. 제가 4년제 나왔으니까 2년 더 한 거죠. 등록금 4번 남은 거죠. 그런데 등록금 한 학기는 대출로 제가 갚고 있고요. 한 번은 제가 냈고요. 한 번은 작은 오빠가 내줬고요. 한 번은 엄마가 내줬고요. 한 번 남았죠. 그거 내가 갚는다고 했습니다. 200. 그거 주고 나 집 떠난다고 했습니다. 그거 아시라고. 재수하고 삼수할 때 돈 더 많이 드는 거라고. 나한테 돈 든 것보다 오빠한테 더 든 거라고. 엄마는 왜 그걸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. 그리고 오빠는 알바한 적 한 번도 없다고. 엄마 생일도 모른다고. 선물한 적 한 번도 없다고. 엄마가 핸드폰 그렇게 노래 불렀어도 사준 사람 누구냐고. 안마기 사준 사람 누구냐고. 보일러 바꿔준 사람 누구냐고. 오빠는 카드 빚져서 엄마가 오히려 갚아주지 않았냐고. 저 대학 동안 호프집, 빵집, 노래방, 전화, 리서치, 커피숍, 슈퍼, 캐셔. 안 해본 알바 없고 4학년부터는 학원 강사했습니다. 그런데도 엄마는 오로지 오빠들 뿐이고 오빠 제치고 먼저 시집가려는 저는 집에 돈도 안 보태고 시집가려는 완전 호로 미친년이래요.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같이 살든지 말든지 고아처럼 결혼하랍니다. 결혼에 미친년이라고 하면서요. 한시도 집에 있기 싫어요. 저 같은 여자 만난 우리 남자친구만 불쌍합니다.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요즘은 눈치만 보게 되네요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화이팅 좀 해주세요. 악플 사양합니다. 안 그래도 힘들어요. 리플 많이 달아주세요. 아, 아들과 딸 차별하는 부모님들 참 많죠. 고등학교 재수가 빈번한 때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와 비슷한 나의 또래가 아닐까 싶네요. 후기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? 악플 사용한다고 했는데도 이 땅을 왜 올렸냐, 네 부모 욕하면 좋냐,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. 그런데 정말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. 좀 이해해 주세요.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도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더군요. 남친한테는 우리 엄마가 오빠를 시험했다 이 말은 차마 못하겠고요.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던 이유는 신경성 두통이었습니다.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스트레스성 두통의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. 뭐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. 공황장애는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고요. 의사쌤이 마음 편하게 가지는 게 가장 빨리 낫는 길이라 했는데 아직 조금만 신경질이 나면 한쪽 머리가 아파와서 통원 치료를 합니다. 그런데 엄마는 아프냐 병원 다니냐 이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. 방금도 전화 왔는데 자기 핸드폰비 내라는 말 한마디 하고 끊더군요.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요. 악플들도 소설이라는 말도 정말 답답해집니다.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왜 악플을 다는 건지 모르겠네요. 사연자분이 뭘 잘못한 거죠? 지금까지 당하고만 산 것에 대한 악플을 다신 건가? 그리고 소설? 절대로 아닐걸요? 보통대로 지금 이 시점에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사연자분 마음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댓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다더군요. 남들 보기에 정말 착실하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자식인데 부모가 괜히 미워하고 서로 맞질 않는 거죠. 반대로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거 못 받아주는 자식도 있고 이럴 땐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. 본인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면 얼른 독립해서 사는 수밖에. 가급적 떨어져 있는 게 좋다더군요.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사주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으니. 두 번째, 꼭 가족의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딸 시집가는데 조금 신경 써주지는 못할 망정 2억 5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.
딸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? 아니면 살아오면서 여자로서의 열등감이 딸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차라리 벗어나세요. 보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만 도움 드리고 님 인생 찾으세요. 그 정도 했음 된 것 같습니다. 잘해주나 아예 못해주나 욕먹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님 오라버니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? 무척 궁금합니다. 남친한테 잘해주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. 절대 힘내세요. 세 번째, 식구수와 나이만 다르고 내 이야기와 너무 똑같아서 난 내가 쓴 줄 알았어. 님이 더 급박한 상황에 두 서너 번 가족에게 버림받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요. 물론 가끔씩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 없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서러운 거랍니다. 악플 다시는 양반들 그런 차별을 안 당해봐서 그러는데 당해보시오. 정말 주워온 자식 드라마에 삭대받는 아이들로 나오는 이라고 해도 좀 너무하는군. 이라는 생각이 사람으로서 왜 안 들겠소. 너무들 그러지 마시오. 네 번째, 그나마 착한 남친이 곁에 있어서 한시름 놓입니다. 저도 결혼하면 친정하고는 아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요.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일일이 챙기고 사는 것도 이젠 부담스럽고 힘이 드네요. 워낙 잘 챙기긴 했지만 이젠 그게 너무 당연시되어 저 또한 힘겹네요. 조카들도 비싼 건 저보고 사달라고 합니다. 저는 안 사주게 뭐해서 사주곤 했는데 이젠 제 자신을 좀 챙기고 살고 싶어요. 저도 남동생과 함께 사는데 모든 생활비며 모든 집안일, 청소, 빨래, 식사, 와이셔츠도 제가 다려야 하고 등등 제가 혼자 다 해야 합니다. 좀 스스로 다려 입으라고 하니까 자기 주말에 문화생활 해야 해서 시간 없대네요. 쓰레기통이 옆에 있어도 휴지를 쓰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. 여친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두고 부모님은 어떡하니 너가 고생이 많다 말은 하지만 저도 이제 지겹고 지칩니다. 제가 식모도 아니고 해줘도 끝이 없고 대기업 다니면서도 저보다 월급도 많은데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고 모든 걸 저에게 떠맡기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 꽁꽁 대기만 한답니다. 정말 속 터지지요. 가족이란 것도 때론 무지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님 글 보면서 제가 다 열받네요. 힘내세요. 잘 될 거예요. 댓글들도 잘 보았습니다. 사연자분의 첫 번째 글엔 악플을 달았다가 후기를 다시 올리고 나서 응원하는 댓글들을 달아주신 것 같네요. 이렇게 다들 사연자분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 또한 사연자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고요. 차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. 왜 그걸 가만히 있어?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?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차별받는 자식은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또 그렇게 차별받고 큰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도리는 다 한다는 거. 참 아이러니하죠. 암튼 사연자분 응원합니다. 날짜를 보니 2006년 사연인데 지금은 남자친구분이 남편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리고 결국엔 차별하던 부모님들도 나중에 후회를 하긴 하더라고요. 꼭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기를 바라며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사연자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듣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? 화이팅 해주시겠어요? 여러분들의 화이팅이 사연자분에게 닿을 수 있게끔 크게 들려주세요. 귀 기울이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.